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슬라이드를 통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로의 여정을 그린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영화는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지구를 찾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영화 속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정하고 싶은 이 주장에는 안타깝게도 꽤 신빙성 있는 근거가 따라옵니다. 2억 5천만 년 전 페런기에 최악의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물의 96%가 소멸한 대멸종의 시작은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5도 정도의 기온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대멸종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지난 30년 동안 배출됐고 배출 속도는 대멸종 때의 10배 이상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30년 후 지구는 거주 불능의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작물 수확량은 10%씩 감소할 것이고 이에 반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 전 지구적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수시로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기온 상승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생물들의 활동 영역을 넓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름 평균 기온이 35도를 넘는 도시가 350여 개에서 2050년엔 97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 거주자 16억 명이 살인적 더위에 노출되고 열사병 사망자는 연간 25만 5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5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도 합니다. 2100년쯤 되면 기온이 4도쯤 상승할 것이고 미국, 호주, 아프리카, 시베리아는 사막이 되거나 홍수가 일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금 뜻밖의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영국의 거리에는 야생동물들이 활보하고 브라질에서는 바다 거북들이 자연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의 수질은 60년 만에 맑아졌다고 합니다. 숨만 쉬어도 담배 2갑을 피운 것과 같다는 인도의 델리도 대기오염이 44% 이상 줄었고 매연에 가려진 히말라야 산맥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대기오염도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인류가 활동을 멈추자 지구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마치 코로나19는 인류의 재앙이었으나 지구에겐 인간이 코로나19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인류는 자신들이 망한 지구를 떠나고 끝에 이르러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포스터 속 카피처럼 영화 속 인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의 위험 속에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우리 모두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정했습니다. 기후 비상사태는 기후 변화를 줄이거나 멈춰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조차 기후위기 상황이라며 1.5도 평균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205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제적 호소를 우리는 환기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미래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한 지방정부 및 도시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30개국 1,500여 개가 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국제사회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불충분하며 한국은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는 기후 악당국이라고 비판한 사실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고, 셋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와 규제를 국가나 국가연합 등에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애플과 같은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업과는 납품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도외시하면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의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이란 불명예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과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탄소 제로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도 기후위기 행동이란 환경단체가 경남도의 기후위기 선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6월 5일 지구의 날을 맞추어 김경수 지사께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경남도의 기후위기 선언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경남도가 기후위기 선언을 한 만큼 경남도 의회, 도민이 함께 경남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현 상황이 기후위기란 것을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아껴 쓰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16조 3항에 의하면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02년, 충남은 17년도에 만들어졌죠? 예. 경남도에서 그러면 인천과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이제까지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저희도 2019년부터 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지금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법이 이제 좀 강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일명 통합허가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발전이나 그다음에 철강, 석유 정제 등 환경 영향이 큰 21개 업종의 대행 사업장은 지금 환경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도 하동과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범주에 포함돼서 내년부터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허가법에는 이 조례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법에 의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도 통합허가법이 제4조에 의하면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된 결과들을 환경부에 송부를 해가지고 삼천포와 그 기준을 만들 때, 하동 화력발전소 기준을 만들 때 우리가 용역했던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예. 통합법이 언제부터 시행돼요?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지금은 배출 강화된 대기 보존법상 예. 강화된 배출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더라도 내년부터 통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와 관련 100% 이해되고요. 예. 이제까지 뭐 하셨어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천억의 예산들을 들여서 보다 이걸 좀 배출량과 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인천과 이제 충남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강화된 그런 규정들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이건 발전 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은 사용 연료, 그다음에 설치 연도, 그다음에 설치 당시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유예적인 인정 기준을 약간씩 적용을 해서 호기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예를 충남과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 경남 지역은 황산화물은 최대 2.1배, 질산화물은 최대 3.3배, 먼지는 최대 2.4배 완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보니까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농도는 충남에서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로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사실 TMS라든지 이런 그 측정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하고 우리하고 거의 좀 환경이 비슷합니다. 인천의 경우는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서 우리하고 조금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충남의 경우 기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충남의 경우는 질소산화물의 경우가 조례상 40에서 56 ppm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지는 부분은 이게 연도별로 각각 그 호기가 만든 호기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어떤 범위를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삼천포 하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7에서 45 ppm으로 한 30에서 80% 정도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하동하랙 경우는 17에서 22 ppm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충남조례상으로는 40에서 48 ppm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삼천포 하랙 같은 경우는 11에서 22, 하동하랙 경우는 12에서 18 ppm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25에서 46% 정도. 그리고 먼지의 경우가 충남의 경우는 이거는 단위를 마이크로그램으로 쓰고 있는데요. 10에서 12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렇게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삼천포 하랙 같은 경우는 2 내지 4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렇게 실측됐고요. 그 다음에 하동하랙 경우는 2 내지 5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렇게 실측돼서 한 17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충남의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정리해 보면 실측을 해보니 인천과 충남에서 정한 조례보다도 강화된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해놨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낮게 배출되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충남이 예를 들면 40으로 정했다면 경남은 그게 3배 정도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20 정도의 기준이 지금 대기 보존공사 120이라고 보면 120을 배출해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충남은 40으로 정했기 때문에 40 이상이 배출되면 제재가 가능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배출 허용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 예를 들면 40을 넘어서도 우리는 제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기 보존법상 제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충남은 40이 넘어가면 40에서 120 사이에 있는 부분 배출을 하면 제재가 가능하다는 그래서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화된 걸 하자 이런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이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수십 년 있는 동안 찰나에 삼천포 화력 발전소나 하동 화력 발전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예, 또 예. 암에 걸리는 그 예. 빈도도 높아지고 예.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경남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예를 들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 했더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 내년에 어쨌든 통합범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예.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든 것은 그래 실효성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무슨 말씀 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우리 경남도민들이 인천광역 시민들이나 충남도민들에 비해서 그런 대기오염 물질에 더 면역력을 더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남의 도민에 대한 건강권을 먼저 생각한다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인천은 2002년도에 충남이 만들었고 예. 인천이 17년도에 만드는 것처럼 2002년도면 벌써 8년 전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경남도는 저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예. 되겠습니다. 그 질문서에 드린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보면 탈석탄소는 실적을 포함하는 기준을 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제로화 선언을 지사님께서 하셨고 그거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저는 경남도에서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도공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석탄화력 발전과 서울시 교육청처럼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근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이거와 관련해서 용의가 있으신지 만약에 조례 개정안을 내면 그와 동의가 되시겠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 모두 아시는 것 같이 우리 도근고 지정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하고 우리 도의 조례에 따라서 이제 도금고라고 생각하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도민의 금고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모아서 형성된 금고를 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그 금융기관의 신용도, 그다음에 재무구조의 안전성, 그리고 대출 예금 금리,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기 편하냐는 편의성, 그다음에 금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한 금융기관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 항목과 배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규칙으로 이제 입법 요구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제 5번째 항목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인데 저희들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에 보시면 저희들 권고에는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 사업이고 총 배점은 7점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에는 똑같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실적이 5점, 우리 도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이 5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참고 표시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는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이 포함된다라는 그 항목의 예시로 드러내는 내용이지 여기에 기준이 되거나 배점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저희들은 뭐 유사한 사례로 작년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근고가 지정될 때 작년에 도근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의원님 잘 알다시피 여러 환경단체에서 이 문구를 탈석탄 문구를 약정서에 넣어달라. 아니면 뭐 금방 말한 대로 뭐 처음에는 약정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도근고심의위원회에 계신 5분의 위원님께서 공통된 의견이 이거는 특수한 정책적 내용인데 이게 도민의 권고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적 내용이 뭐 그냥 중소기업에서 요구를 하면 또 넣어줘야 되고 어디서 넣어줘야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다른 대안을 주셨던 내용이 도근고 지정이 되면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으니 그 근고 지정 결과 통보할 때 근고 지정이 된 은행은 향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향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공고 사항으로 제출을 했고 종국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탈선언 관련돼서 정책적 분야는 금방 말씀한 것이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저희들 5번째 항목에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이 5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인재 육성이라든지 문화, 체육, 관광, 예술단체 지원, 그리고 청소년, 여성, 복지, 다문화 여러 모든 분야에 기여한 실적의 금융기관이 종합적으로 그 실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그 다음에 권고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그 금방 말씀한 탈수탄소는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기여를 했는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 내용으로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게 별표 항목에다가 이게 안 된다 그죠? 예, 가 항목 밑에 별표 항목에 있는 것처럼 네. 우리 도도 네. 별표 항목과 관련해서는 삽입할 의향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이게 조례가 되어 있으면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안에 만약에 저 별표 항목이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청소년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 그럼 모든 별표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도에 대한 기여 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았던 겁니다. 그 충남은 탈석탄 쓰는 항목 5에다가 1점을 배정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에 1점을 또 세부 평가 항목에다 엮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 예. 충남은 화력 발전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30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절반 수준인 저희는 14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은 뭐 상징적 의미에서 1점을 배점했는데 5점에 1점을 배점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상징적 의미의 점수 배점이지만 그게 이 5점은 1등하고 2등 차이가 5% 차이 납니다. 그럼 5점 받는 권고를 만약에 5점을 받는다면 그 밑에 점수는 4.75점을 받습니다. 0.25가 깎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점 배점 하나 이 5점에서 0.25점을 깎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권고를 도의 권고가 아니고 도민의 권고인데 실제로 도민들 모두 요구하는 사항을 그럼 별표로 저 참고 표시로 다 달아야 된다면 저희들은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참고를 하신다는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삽입해야 됩니다. 해야 그 기후위기 변화도 관련된 선언에 걸맞는 후속 조치로도 가능하고 다른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여타의 뭐 이런 요구들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방향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논쟁이 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충분히 이해됐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사님께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요구하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